자,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20층, 25층 이런 아파트가 20년이 넘고 30년이 되면은 재건축이 가능할까? 그러면 향후 대안은 뭘까?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종종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제 규제가 과하다 보니까 그 대안 상품으로서 우리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지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시키고 차익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리모델링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모델링 사업하고 우리가 재건축하고 좀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재건축하고 큰 차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저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저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관련법도 다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했고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서 우리 도정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파트의 노후도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최근에 이 재건축 연한을 늘리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40년이었죠. 그래서 현재 기준은 이제 30년이 되겠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15년 경과하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도 연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에 6채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보니까 노후도 연한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재건축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죠. 우리가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A, B, C, D 해서 D급을 받게 되면 이제 조건부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이 B급만 받으면 된다. 오히려 C급을 받게 되면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못하고 수평 증축으로 갑니다. 거꾸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는데 안전진단 했는데 D나 E급이 나왔다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 이제 이 부분이 큰 차이가 되죠. 용적률.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은 용도 지역별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에 따라서 용적률의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소형평형이나 중소형평형 위주로 이루어진 단지라고 한다면,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지 같은 경우는 40%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3개 층의 증축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15층 이상인 단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만약에 14층 이하 단지라면 2개 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 개념 같은 경우도 총 세대수의 15% 범위 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세대수 중과분 한도 내에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기간에서 이제 현장 차이를 보이죠. 짧게는 4년. 보통 한 6, 7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립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 평균 사업 기간이 15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물론 이쪽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하고 재건축하고는 큰 차이점이 안전진단부터 용적률, 그 다음에 각종 규제가 없고 사업기간이 짧다 하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동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기간이 5 내지 6년 정도 더 걸리는 그런 효과가 시장에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이 이제 초래가 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지금 리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예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구청에서 조합 쪽에 계속 통보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그만큼 축소가 됐겠죠. 자, 세 번째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연식은 30년이 다 경과가 됐는데 현재의 용적률이 300%다. 그렇다면 재건축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중층 아니면 이제 고층 재건축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저층 재건축 시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재의 용적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서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가는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분당에 해당되겠죠.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으로 갈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점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은 먼저 인구 50만 도시 같으면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가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 하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즉 추진위 승인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이제 처음 추진위 할 때는 이제 가칭 추진위 단계 추진위원회는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추진위 승인이 없고요. 조합 설립 인가 해서 동의율이 75%입니다. 종전에는 5분의 4 해서 80%였죠. 이 부분도 낮췄죠. 그리고 나서 이 조합이 설계나 이렇게 정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좀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행정관청이 역점을 두는 건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성 평가를 총 4번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1차 안전진단 결과가 B급이라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급이 나오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받아서요. 여기 안에서도 1차 기본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먼저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우리가 행위허가라고 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도 2차 안전성 검토인데 이때는 상세한 실시 설계를 기본으로 2차 안전성 검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 처분과 유사한 인가 행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다시 이주 및 철거를 합니다. 이주 및 철거를 해놓고 다시 내력백이나 이런 노안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안전성에 대해서 진단 내지는 검토를 총 4회를 한다는 거고요. 사실 1차 안전성 검토 같으면 수평증축 같으면요. 1차 안전성 검토를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하고 그다음에 준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짧게는 4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4년은 너무 무리일 거고요. 보통 한 6, 7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서 거의 반절 수준이겠죠. 사업기간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좀 특성이나 좀 몇 개 단지를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세대 단지, 2세대 단지, 제가 3세대 단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편의상 붙인 명명이고요. 자, 1세대 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입주가 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강남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곡동의 쌍용예가, 당산동의 쌍용예가, 청담동 로이뷰, 대치동의 하이스틴. 자, 주로 쌍용건설이 리모델링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주변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평면 설계 제약을 갖다가 극복을 100% 하지 못했다는 그런 요소 때문에 새 아파트 취급을 현재 1세대 리모델링한 단지는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자, 2세대 단지는 지금 현재 한참 추진하고 있는 단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치 2단지, 대청 아파트, 이촌현대, 개포우성 1차, 옥수국동, 응봉대림 1차,
둔촌, 현대 1차, 그다음에 분당 쪽은 이제 성남시 시범단지가 되겠죠. 느티마을이라든지 한솔 5단지 등 이런 단지들이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지 중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이 많이 진척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촌 현대라든지 그다음에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 아파트라든지 한가람 아파트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전에는 쌍용건설이라든지 포스코 일부 건설사가 참여했는데 자, 요즘 같은 경우 GS 같은 데라든지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평면 설계가 상당 부분 진화가 될 예정입니다. 진화가 될 예정인데 아직도 이제 내력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3세대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이번에 서울시 지원형 시범단지를 지정했죠. 자, 남산타운, 문정시형, 신도림 우성 1, 2, 3차 이 정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하나의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내력벽 철거를 갖다가 금지를 하면은 안전성이 그만큼 답보되는 거고, 내력벽 철거를 갖다가 허용을 해주면은 그만큼 평면 설계의 제약도가 극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내력벽 철거를 가능하게 허용하게끔 하려다 했다가 포항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를 보고 지금 유보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어떠한 보완 대책이 나올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내년 3월 이후에 이런 내력벽 철거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나올 건가를 지켜보는 그런 현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사항 한 5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가 우수해야 됩니다. 입지가 우수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미 대부분이 강남권에서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했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런 건축비 부담을 하고도 어느 정도 차익이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 위주로 먼저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참고로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평당 3.3제곱미터당 그래도 한 2,500만 원 선은 되어야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입지가 우수한 곳 위주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대단지여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 들어가는 건축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간접비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능한 대단지로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주민 참여율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그랬어요.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에 6채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추진하지 못한 단지들이 더 많잖아요. 그 소리는 주민 참여율이 사업을 결정한다는 거죠. 참고로 한 동의 동의율이 50%, 전체 동의율이 75% 이상이 돼야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율이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수평 중축보다는 수직 중축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세계층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직 중축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 그래서 안전지대 C급을 받게 되면은 수직 중축이 안 되고 수평 중축으로 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놓치기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건축법상 인근 지역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가 있으면은 어떤 인근 주민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죠. 왜 3계층을 갖다가 늘리다 보면은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자, 요즘에 재건축 투자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가지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향후 앞으로 1년간 주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좀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소액 투자로 용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 해서 용산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또한 내가 소액으로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강남권 투자가 가능할까 해서 강남권에 있는 소액 투자
그런 매물까지도 추천도 해드리고요. 또한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는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1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